3분 직설입니다. 오늘 한국은 삼각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성립 과정인 대선 부정에서 비롯된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대의제 가치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 나아가 상식과 판이한 연이은 판결에 따른 대중적 사법 불신은 공동체에 대한 근대적 믿음을 근저에서 허물고 있습니다. 요컨대 삼권 분립이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는 근래 삼권 합일 사회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하나가 될 때 대단결, 대통합이라고 좋아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봉건사회나 그보다 못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라는 의회의 권능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대중의 입이자 지혜해야 할 의회는 행정부 하부기관인 양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시민들은 야당을 향해 이중대라는 말 또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거수기 의회는 행정기구의 부속장치일 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볼 수 있었던 사법부 행태는 사법정치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선 부정과 관련한 권력 범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서 노릇을 한 일은 사법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깨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거대한 권력을 주고 유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권을 행사해 달라는 뜻입니다. 법관을 투표가 아닌 시험으로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상식과 또 통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 징역 12년이라는 내란 음모 판결만 하더라도 그 배우가 대선 과정에서 닭깎기 마소 발언에 대한 징벌, 대선 부정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잠재우는 종북 낙인을 넘어서 대중 공포를 조장해내는 출발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는 허술하고 유치하기마저 한 내란 음모에 대한 유죄 성립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통치의 추인기관으로 전락할 때 법률은 법률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법사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독재 권력 치하에서 행한 숱한 판결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적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한 조용암 사건, 5.16 쿠데타 과정에서 처형된 민족일보 조영수 사건,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혁당과 민청학년 사건, 하물며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 이수근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은 사법 양심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 지역 독서 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던 불임 사건과 같은 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대표 조작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법원의 의도적 오판과 어찌 깊은 연관이 없다 하겠습니까? 영화 변호인에 대한 대중적 반응은 단지 용기 있는 변호사 노무현에 대한 추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법부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판 드레프트 사건이라 불린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당시 위기에 처한 통치 세력이 이를 돌파해내기 위해 조작해낸 반문명적이고 엽기적인 권력범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강기훈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은 회복할 수 없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유서대필 행위에 대해 강기훈을 지켜줄 수 있는 최종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소임을 내팽개쳤다는 것은 이 무죄 판결로 새삼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법정치이자 사법부가 악마적 통치에 대한 추인기관을 자임했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순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양식 있는 판단은 새로운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사법부가 이러한 사법 범죄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초하지 못한다면 양심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명예는 회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는 율법으로 율법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